당신은 요즘 들어 소변을 자주 보러 일어납니까? 특히 밤에 두세 번 이상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붓거나 얼굴이 탁해 보이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작은 변화들은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신장이 약해지면서 몸속 노폐물과 수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장은 손바닥만한 크기이지만 하루 종일 혈액을 수백 번씩 걸러내며 당신의 몸을 지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장기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장이 아프다고 느낄 때쯤에는 이미 기능이 크게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조금 붓는 건 괜찮다라거나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건 원래 그런 거지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그 사이 신장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것이지요. 의학적으로도 신장질환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피로가 쌓이는 동안에도 신장은 묵묵히 버티다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을 지키려면 약이나 특별한 치료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일상적인 식습관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작은 한 줌의 견과류가 신장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흔히 간식으로만 생각하는 호두, 아몬드, 캐슈,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그저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 아니라 신장이 필요로 하는 여러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견과류는 기름지고 살찐다. 콩이나 두부만 먹으면 충분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예 먹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오히려 적당한 견과류 섭취가 체중 조절과 혈압 안정, 혈당 관리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신장에 무리를 주는 고단백 육류 대신 식물성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환자 한 분은 밤마다 다리가 붓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생활 습관 교정을 권유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 혈압이 안정되고 부종이 줄어들어 놀라워하셨습니다. 물론 약의 효과도 있었지만 환자분은 스스로 꾸준히 먹은 견과류가 큰 힘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처럼 작은 식습관이 쌓여 신장 건강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왜 견과류가 신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이고 안전한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은 견과류가 어떻게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무심코 집어먹는 작은 견과류 한 알에는 사실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작고 단단한 껍질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칼로리가 아니라 신장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수십 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몸속 노폐물과 수분의 균형을 맞추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식사량이 줄고 단백질 흡수력도 떨어지며 전반적인 영양 불균형이 찾아옵니다. 이런 때 견과류는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작은 구급상자와도 같습니다. 호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호두는 브레인푸드로만 알려져 있지만 신장 건강에도 꼭 필요한 불포화지방산과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해주어 신장에 걸리는 부담을 줄이고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켜 신장을 향하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장이 깨끗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이 작은 알맹이는 큰 기적을 준비하는 셈이지요. 아몬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도와줍니다. 신장은 몸속 독소와 활성산소에 특히 많이 노출되는데 항산화 물질은 신장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E가 충분할수록 신장 질환의 진행 속도가 늦춰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학자들 간의 의견 차이도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는 항산화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꾸준한 섭취가 신체 방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씨앗류도 놀라운 기여를 합니다. 해바라기 씨, 호박 씨 같은 것들은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해 전해질 균형을 돕습니다. 전해질은 소금과 물의 균형을 맞추는 열쇠이며 이것이 흔들리면 신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일 소량의 씨앗류를 섭취하는 것이 전해질 균형 회복에 작지만 중요한 힘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동양의 전통의학에서도 오랫동안 씨앗은 생명력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사람의 몸속에서도 씨앗류는 생명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비유를 했지요. 의학적 근거와 전통적 지혜가 만나는 대목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루에 간단히 챙길 수 있는 음식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과일이나 우유를 떠올리지만 사실 제일 쉽게 챙길 수 있는 건 한 줌의 견과류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특별히 조리할 필요도 없으며 휴대하기도 간편합니다. 단지 꾸준함이 필요할 뿐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작지만 꾸준히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잉 섭취는 체중 증가나 위장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매일 섭취하는 것, 그것이 신장이 기대하는 꾸준한 응원입니다. 견과류는 작지만 신장을 보호하는 위대한 조력자입니다. 이 작은 힘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음으로 신장 건강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 단백질의 양날의 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세포를 만들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단백질은 신장 건강에 있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섭취하면 힘이 되지만 과하면 오히려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 후 생기는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는데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요소나 크레아티닌 같은 찌꺼기가 늘어나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담은 곧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단백질 섭취량에 대한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 학자들은 신장 질환 환자는 단백질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너무 제한하면 근육량이 줄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에 있습니다. 얼마나,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가 핵심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백질의 질입니다. 고기를 적게 먹는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하는 것이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콩, 두부,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견과류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견과류 속 단백질은 비교적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면서도 노폐물이 적게 생깁니다. 그래서 신장이 숨 돌릴 틈을 갖게 되지요.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하루 세 끼 모두 고기를 챙겨 드시던 식습관을 바꾸고 대신 점심에는 두부 반모, 저녁에는 아몬드 한 줌을 곁들였습니다. 몇 달 뒤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본인도 놀라워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의 전통 식단이 이미 신장에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된장국, 나물, 콩밥처럼 콩과 곡물을 조화롭게 섭취해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분산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육류 중심 식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신장이 받는 압박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서구화된 식단이 불러온 새로운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환자들에게 단백질은 약처럼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약도 적당히 쓰면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단백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에 맞게, 건강 상태에 맞게, 소화력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조용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불평하지도 않고 소리내어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과할 때는 무겁게 일하며 조금씩 지쳐갑니다. 반대로 균형 잡힌 단백질을 주면 한결 가볍게 일하며 오래도록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백질의 양뿐 아니라 어떤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지도 중요한데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과 신장을 동시에 보호하는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그 오메가3화 혈관 보호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신장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몸을 흐르는 혈관 속에서 끊임없이 피를 받아내고 걸러내고 다시 흘려보내야 하지요. 그래서 신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혈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딱딱해지면 신장은 마치 좁은 수도관으로 엄청난 양의 물을 통과시키려 애쓰는 것처럼 힘들어집니다. 결국 고혈압, 단백뇨, 부종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 3 지방산입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마씨, 피스타치오에는 풍부한 오메가 3가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 3는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염증을 줄여주어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혈관이 유연해지면 신장이 받는 압력도 줄어들어 훨씬 가볍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러 연구들은 오메가 3 섭취가 단순히 혈관 건강뿐 아니라 신장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모든 학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메가 3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신장 보호에 우회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늘 피로하고 다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해보니 튀긴 음식과 붉은 고기를 즐겨 드셨더군요. 그래서 식단에 호두와 아마씨를 추가하고 일주일에 2~3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석 달 뒤 혈압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혈액 검사 수치도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볍고 숨이 덜 찬다고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신장이 직접 나아진 것뿐 아니라 혈관이 튼튼해지니 전반적인 부담이 줄어든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혈관이 젊어야 오래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 젊음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견과류 속 오메가 3입니다. 작은 한 줌의 견과류가 매일 혈관을 부드럽게 닦아내고 신장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오메가 3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캡슐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위장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식품인 견과류를 통해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신장은 혈관과 늘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신장이 쓰러지고 신장이 약해지면 혈관도 고통을 받습니다. 두 기관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오메가 3는 이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지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숨은 영웅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장의 전해질 균형을 지키는 열쇠인데 섭취 방법을 잘 모르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거르는 필터가 아닙니다. 사실 신장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정교한 지휘자입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이 조금만 흔들려도 혈압, 심장박동, 근육 움직임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은 신장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칼륨을 보겠습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짝을 이뤄 혈압을 조절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쌓여 혈압이 오르는데 칼륨은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적당한 칼륨 섭취는 신장과 혈관을 동시에 보호합니다. 아몬드, 피스타치오, 캐슈넛에는 이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환자라면 칼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칼륨이 몸에 쌓여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혈액 검사로 자신의 신장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의 권고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넓혀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당 대사를 도와 혈당 조절에도 기여하지요.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신장이 받는 압력이 줄고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 위험도 낮아집니다. 해바라기 씨, 호박 씨 같은 씨앗류는 마그네슘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의 식단에서 마그네슘 섭취가 의외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와 채소 섭취 감소가 큰 원인이지요.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혈압이 잘 잡히지 않아 늘 걱정이었습니다.
여러 약을 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수치가 들쭉날쭉했지요. 식습관을 살펴보니 과자와 빵을 즐겨 드셨고 씨앗이나 견과류는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마그네슘 부족이 의심되어 아몬드와 호박씨를 간식으로 권장했습니다. 2달 뒤 혈압은 한결 안정되고 환자분 스스로 밤에 다리에 쥐가 덜 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사례였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마그네슘 보충이 혈압과 신장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강조되는 공통점은 결핍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보충제 과용보다는 자연식품을 통한 적절한 섭취가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것이지요. 견과류는 칼륨과 마그네슘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러나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에만 의존해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은 금물입니다. 신장 상태에 따라 이로운 약이 될 수도 있고 해로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견과류는 늘 당신의 건강 상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흥미로운 효과를 살펴보려 합니다. 의사들도 놀란 연구 결과 바로 견과류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신장도 덜 지치게 되지요. 다음에서는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신장의 미세한 혈관망이 망가지면서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혈당 관리야말로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견과류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의사들조차 처음엔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견과류에는 기름기가 많아 혹시 살찌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던 분들이 많았지만 연구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견과류 속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즉, 밥이나 빵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해주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들에게 매일 호두나 아몬드를 일정량 먹게 했더니 몇 개월 후 평균 혈당 수치 HbA1c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환자들의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꾸준히 견과류를 섭취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더 많이 보고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66세 남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식후에는 늘 졸음이 쏟아지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7%를 넘나들었지요. 그래서 저는 식후 간식으로 과자를 끊고 아몬드 한 줌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석 달 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식후 졸음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작은 간식 교체가 신장의 부담을 덜어준 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견과류가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혈당 변동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효과입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견과류에 당을 입힌 허니 아몬드, 카라멜 땅콩 같은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해칩니다. 이런 간식은 견과류의 장점을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함정이지요. 따라서 반드시 가공되지 않은 생견과류나 소금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신장은 숨통을 틉니다. 매일 과로하던 신장이 이제는 한결 여유롭게 혈액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한 줌의 견과류가 신장을 보호하는 길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문제, 고혈압과 신장 사이의 밀접한 관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견과류가 어떻게 혈압을 낮추고 신장을 지켜주는지 그 연결고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혈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 혈관에 직접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그 결과 신장의 여과 기능이 손상됩니다. 반대로 신장이 약해지면 체내 수분과 나트륨 조절이 어려워져 혈압이 더 오르지요. 이처럼 두 기관은 서로 밀어내듯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키려면 반드시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견과류가 등장합니다. 아몬드, 피스타치오,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칼륨, 마그네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압 수치가 더 안정적이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환자분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혈압이 들쭉날쭉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160을 넘는 경우가 많아 불안해하셨지요. 제가 권한 생활습관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매일 저녁 식사 후 아몬드 20알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2달 후 환자분은 혈압이 130대에서 안정되었고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견과류가 약보다 편하다며 웃으셨습니다. 물론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약의 효과를 더 잘 발휘하도록 돕는 조력자가 된 것이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다 똑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에 절인 땅콩이나 버터와 설탕을 입힌 견과류는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생 견과류 혹은 구운 무염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혹 소금이 있어야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소금 한 꼬집이 수십 년간 신장에 쌓이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혈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적입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관리의 중요성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 침묵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견과류는 이런 신장에 조용히 다가와 혈압의 파도를 잔잔히 만들어줍니다. 이제 신장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금보다 더 무서운 숨어있는 적, 바로 우리가 무심코 먹는 가공간식과 잘못된 견과류 선택입니다. 다음에서 그 함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소금을 조심한다고 말합니다. 국물은 덜 먹고 김치는 조금만 집어먹는 식이지요. 그런데도 혈압이 오르고 신장이 점점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숨은적 가공간식입니다. 소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무심코 집어먹는 달콤하고 짭짤한 스낵, 그리고 잘못된 견과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흔히 파는 허니버터, 아몬드, 캐러멜 땅콩, 초콜릿 코팅된 아몬드 같은 간식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견과류니까 건강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설탕과 첨가물, 과도한 기름이 가득합니다. 이런 제품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올리고 결국 신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달콤한 견과류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고 짭짤하게 가공된 땅콩은 나트륨 폭탄이 되어 혈압을 악화시키지요. 제가 만난 한 65세 남성 환자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몬드를 먹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혈압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드시던 아몬드는 모두 허니버터 맛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몸에 좋은 거 아니었나요? 라고 되묻는 환자분께 저는 웃으며 설명드렸습니다. 아몬드 자체는 약이 될 수 있지만 꿀과 버터가 옷을 입히는 순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제야 환자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 아몬드를 먹어야겠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포장 견과류의 유통 과정입니다. 오래된 기름은 산패되어 몸속 염증을 일으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산패된 기름이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살 때는 소량씩 구입해 빨리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용량으로 사두면 경제적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가공식품의 해로움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가 안전한 섭취량인가를 두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자연 그대로의 생견과류나 최소한의 가공소금 없는 구운 제품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견과류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작은 간식 하나가 신장을 살릴 수도 지칠 수도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포장지에 적힌 무가당, 무염이라는 단어를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루 권장량과 안전한 섭취법, 그리고 과하면 왜 해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더 좋지 않나? 라는 착각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하루에 땅콩을 반 봉지씩 드시는 환자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체중이 늘고 속이 더부룩하며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요. 신장을 위해 먹은 음식이 오히려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양은 한 줌, 약 25, 30지 정도입니다. 아몬드로는 20알, 호두는 4쪽, 캐슈넛은 15알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양은 신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면서도 과잉 칼로리를 막아줍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먹는 것보다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단백질과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칼륨 함량이 높아 과하면 위험할 수 있지요. 그래서 신장질환 환자분들에게는 반드시 담당 의사의 권고에 따라 양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씹는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견과류를 그냥 드시다 치아나 잇몸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게 부수거나 분말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즘은 너츠 파우더나 견과류 버터 같은 형태로도 쉽게 구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9세 여성 환자분은 TV에서 견과류가 좋다는 방송을 보고 하루에 호두를 10개 이상 드셨습니다. 2달 뒤 체중이 늘고 속쓰림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상담 끝에 권장량을 지켜 드시도록 했더니 이후부터는 속이 편안해지고 몸무게도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먹는 게 답이네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하루 2줌까지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대체로 한 줌 정도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결국 개인의 체중, 신장 기능, 소화력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도 정량이 있듯이 견과류에도 정량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몸에 맞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이제 이 적정량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견과류를 일상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 말은 쉽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간식 습관이 제각각이면 금세 흐지부지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챙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지요. 첫째, 아침 식사에 곁들이기입니다. 죽이나 오트밀, 미숫가루에 잘게 부순 아몬드나 호두를 뿌려 보십시오. 특별히 조리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맛과 영양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실제로 아침에 견과류를 섭취하면 혈당 변화를 완화해 오전 내내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샐러드와 함께 먹기입니다. 신선한 채소 위에 캐슈넛이나 피스타치오를 올리면 식감이 살아나고 포만감도 더해집니다. 특히 고기를 줄이면서 단백질이 부족해질 수 있는 노년층에게는 견과류가 훌륭한 대체원입니다. 셋째, 간식 시간에 활용하기입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를 챙기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고 신장에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주머니에 작은 지퍼백에 담아두면 외출 시에도 간편하지요. 다만 TV를 보며 무심코 계속 집어먹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미리 한 줌 분량을 덜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저녁 식사 후 가벼운 간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소량의 호두나 아몬드를 따뜻한 차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해줍니다. 어떤 환자분은 잠들기 전 견과류 몇 알을 씹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의식처럼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것이지요. 제가 만난 75세 남성 환자분은 늘 저녁 술안주로 튀김이나 가공식품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신장 수치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지요. 저는 술을 줄이는 것과 함께 안주를 무염 견과류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없다며 투덜대셨지만 2달 뒤에는 오히려 속이 편하고 아침이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가 신장 건강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온 사례였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생활 습관 변화가 꾸준히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강조됩니다. 보충제나 특정 건강식품을 단기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매일 습관화된 식단 속에서 조금씩 이어지는 변화가 장기적으로 신장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견과류는 특별한 요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씹어도 되고, 부숴서 곁들여도 되고, 갈아서 마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 줌 꾸준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습관을 통해 신장 기능이 회복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 한 분이 있습니다. 72세 남성으로 수년간 고혈압과 당뇨를 앓으셨고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했고 단백뇨가 나타나면서 혹시 투석까지 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에 시달리셨지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은 어둡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이 매일 견과류 한 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 작은 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지요. 그러나 그분은 성실한 성격답게 지퍼백에 견과류를 소분해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죽에 호두를 부숴 넣고 오후 간식으로 아몬드 20알을 정해 두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변동이 줄었으며 무엇보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유지된 것입니다. 부종도 줄어 전에는 신고 나가기 힘들었던 구두가 이제는 편안히 들어맞는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웃으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 몸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견과류 하나가 모든 병을 고친 것은 아닙니다. 약물 치료와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가 함께 어우러진 결과였지요. 그러나 환자분 본인은 분명히 견과류가 변화의 상징이었다고 느끼셨습니다. 매일 손에 쥐는 작은 한 줌이 나는 내 건강을 돌본다라는 의지를 확인시켜 준 것이지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신장은 큰 수술이나 특별한 치료보다 작은 생활 습관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생활 습관 개입이 신장 질환 진행을 늦추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더 효과적인지,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이지요. 제가 환자분께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챙긴 견과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신장을 향한 작은 약속입니다. 환자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마지막 여정을 향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되짚으며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따뜻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몸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리가 붓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렇게 단순히 나이를 이유로 탓할 수 없는 섬세한 장기입니다. 이 장기는 언제나 조용히 일하면서도 당신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작은 한 줌의 견과류가 신장에 어떤 힘을 주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당을 완만하게 잡아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전해질 균형을 지켜주고 항산화 물질은 세포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히 신장을 지탱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 주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장은 오랜 세월 쌓인 습관 속에서 조금씩 약해져 온 만큼 회복도 서서히 진행됩니다. 바로 그 꾸준함이 관건입니다. 한 줌의 견과류를 챙기는 작은 행동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나는 내 몸을 돌보고 있다라는 자기 선언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비유합니다. 신장은 당신이 평생 함께 살아온 집의 기초와도 같습니다. 기초가 약해지면 아무리 벽을 고치고 지붕을 새로 덮어도 집은 흔들립니다.
견과류라는 작은 벽돌 하나가 당장은 티나지 않더라도 매일 쌓이다 보면 기초를 단단히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혹시 아직도 이 작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작은 변화를 무시하는 동안 신장은 매일 지쳐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순간 신장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오늘 저녁 TV 앞에서 과자 대신 무염 아몬드 한 줌을 집어보십시오. 내일 아침 죽이나 샐러드 위에 호두 몇 알을 올려보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편안히 숨을 고르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장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돌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작은 한 줌의 견과류.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신장과 맺는 평생의 약속입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